7번님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찬물 한 잔 마실 때도 이가 찌릿하고 작은 상처 하나도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얼굴에 꾹 찍힌 베개 자국이 점심때가 다 되도록 남아있고,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그런데 감기는 아닙니다.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보면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허투 웃으며 넘기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그 조용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신호는 내 남은 노후의 생명줄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실은 이와 음식물 끼임. 7번님들, 식사 끝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혹시 식탁 위 이쑤시개는 아니신가요? 고기 좀 씹고 나물 좀 먹고 나면 뭔가 하나만 먹어도 치아 사이에 자꾸만 음식물이 낍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주 끼는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치아가 벌어졌거나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치아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잇몸 변화입니다. 치아를 밑에서 단단하게 꽉 잡아주던 잇몸. 뼈가 나이 들며 조금씩 내려앉으면서 전에 없던 빈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살이 내려앉아 뿌리가 드러나니 찬물이 닿으면 시리고 그 틈으로 음식이 자꾸 끼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이쑤시개를 험하게 쓰십니다. 쑤실 땐 시원하거든요. 하지만 개운한 건 아주 잠깐이고 자꾸 뾰족한 걸로 찌르면 잇몸이 더 빠르게 주저앉습니다. 공간은 덤프트럭이 들어갈 만큼 더 넓어지고 결국 잇몸이 다 망가져서 멀쩡했던 생리가 통째로 흔들리다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쑤시개는 집안에서 완전히 치우십시오. 대신 약국에서 쉽게 구하는 부드러운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 보십시오. 양치할 때도 옆으로 팍팍 문지르지 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바꾸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내 치아로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손등에 늘어나는 갈색점. 지금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내 손등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예전에는 없던 낯선 갈색점이나 검버섯이 자꾸만 눈에 밟히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분명 조그만 점 하나였는데 어느 날 보니 둘이 되고 셋이 되어 손등 여기저기에 번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늙으면 피부에 꽃이 피는 거라고,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서글프게 넘기십니다. 물론 나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은 우리 몸에서 얼굴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받는 곳입니다. 평생 운전할 때도, 시장 갈 때도, 동네 산책할 때도 손은 늘 벌거벗은 채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수십 년 동안 햇빛 아래서 고생한 흔적들이 이제야 피부 위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굴에는 참 정성을 들였습니다. 좋은 스킨도 바르고 비싼 크림도 바르고 거울 보며 관리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 가장 고생한 내 손등은 어떻습니까? 정작 가장 소홀히 대하고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손등 검버섯은 나중에 큰돈 들여 지우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외출하실 때 얼굴에 바르고 손바닥에 찔끔 남은 선크림을 손등에도 꼭 같이 발라주십시오. 딱 30초도 걸리지 않는 이 사소한 정성이 몇 년 뒤 내 손을 몰라보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상처가 오래 가고 감기가 안 낫는 이유. 예전에는 일하다가 종이에 손을 살짝 베어도 사흘이면 나았습니다. 모기에 물려 긁어도 금방 흉터 없이 사라졌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긁힌 상처 자국 하나가 한 달이 넘도록 시뻘겋게 남아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겨울이나 환절기,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걸렸다 하면 기침을 한 달 내내 달고 사니 본인도 답답하고 주변에서도 그 감기 아직도 안 나았어요 하고 걱정 섞인 타박을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 재생 엔진의 세포 분열 속도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혈액순환까지 원활하지 않으니 상처 부위까지 영양분과 산소가 도착하는 시간마저 한참 늦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남들에 비해 유독 상처 회복이 눈에 띄게 느리고 진물이 오래 간다면 다음 건강검진 때 내 몸속의 혈당 수치를 반드시 유심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피가 당분 때문에 끈적해지면
면역세포가 힘을 잃고 순환이 막혀 상처가 전혀 낫지 않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나이 탓만 하며 넘기기에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비싼 보약 챙겨 드시기 전에 내 몸속 대사 수치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쉰 목소리와 삼킴의 배신. 오랜만에 자식들이나 지인들과 전화를 하면 부쩍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으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런데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몸이 딱히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게 힘없이 갈라지고 쉬어버린 겁니다. 젊을 땐 목청 좋다는 소리 꽤나 들었는데 거울 앞에서 내 목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질 때면 참 야속한 마음이 들지요. 목소리도 결국 성대 주변 근육의 힘으로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온몸에 근육이 빠지듯 성대 근육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위축되기 때문에 쉰 소리가 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치명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대 근육이 약해지면 음식을 삼키는 조절 능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요즘 식사하시거나 물 한 모금 마실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사레가 들어 캑캑거리는 일이 늘어나진 않으셨나요? 그저 급하게 먹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겠지만 이건 성대와 삼킴 근육이 안에서부터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삼킴 장애는 물론이고 음식물이 폐로 잘못 넘어가 노년기 목숨을 위협하는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목소리가 변한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생존 신호입니다. 성대도 근육이라 자꾸 써야 유지됩니다. 거창한 훈련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이나 책 혹은 스마트폰 뉴스 딱 한 페이지를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하루 딱 5분만 소리내어 읽어도 성대 근육이 단련되어 살에 들리는 무서운 사고를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점심까지 남아있는 베개 자국.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베개 자국이 아주 선명하고 흉측하게 남아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수하고 나면 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머리를 감고 아침을 먹고 심지어 점심때가 되어 가는데도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당황하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십니다. 맞습니다.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어 눌렸던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힘을 잃은 탓입니다. 하지만 이 베개 자국이 유독 점심 지나 오후까지 오래 남아있다면 그건 나이 탓만 삼을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속에 세 가지 재료가 심각하게 고갈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잠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거나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을 너무 안 드시거나 평소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겹쳤을 때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피부는 내 몸속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속이 비어있는데 겉에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싼 크림보다 내 몸 안에 회복 재료를 채워주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7번님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내 몸이 조금씩 제발 알아달라고 보내고 있던 마지막 메시지들입니다. 이가 시린 것도, 손등에 점이 늘어나는 것도, 상처가 오래 가는 것도, 목소리가 갈라지고 베개 자국이 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겁을 먹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내 몸의 신호를 올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돈 안 드는 사소한 행동 5가지를 하나씩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이쑤시개 당장 버리고 치간 칫솔 쓰기. 둘째, 외출할 때 얼굴 바르고 남은 선크림 손등에 바르기. 셋째, 상처가 너무 안 아문다면 건강검진 때 혈당 수치 꼭 확인하기. 넷째, 아침마다 책 한 페이지 소리내어 크게 읽어 성대 근육 지키기. 다섯째, 오늘 밤에는 스마트폰 일찍 내려놓고 푹 자기. 전부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일들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이 작은 실천들이 내 노후를 바꿉니다. 7번님들, 자식들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대단한 유산이나 큰 돈을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안부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나 아무데도 안 아프고 아주 괜찮다, 그 한마디를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웃어주시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요. 그동안은 자식들 걱정하느라, 가족들 챙기느라 내 몸이 보내는 서글픈 신호들을 늘 뒤로 미루고 무시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도 비로소 마음 편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가장 먼저 귀하게 챙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유독 목소리가 쉬었거나 밥 먹을 때 사레가 자주 들리던 남편 혹은 손등이 거칠어진 아내나 부모님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그분에게 슬며시 보내주세요. 이건 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 당신이랑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살고 싶어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 고백이 될 테니까요. 실버님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